별일 아닌데도 버럭 화를 내고 말끝마다 날이 서 있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 처음에는 무례하다고 느끼고 시간이 지나면 피하게 되고 결국엔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 오늘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성격이 나쁘다, 화를 잘 낸다라고 단정 짓기엔 그 속엔 꽤나 복잡하고 깊은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어떤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화를 낼 때 마음속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떤지를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말투가 거칩니다. 늘 말에 가시가 있고 상대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툭툭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정이 쉽게 격해지며 사소한 오해도 분노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속상하거나 불편할 때 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화로만 드러내죠. 예를 들어 그 말이 상처가 됐어요라고 말하면 대화가 될 수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현해버리는 겁니다. 주변의 사소한 행동도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처럼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들은 그것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는 행동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 근본 원인은 생각보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 감정 표현이 억압되었거나 무시된 경험입니다. 울지 마. 그까짓 일 가지고 왜 그러냐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왜 화가 났는지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큰 소리로 격한 반응으로 감정을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작아 보이지 않기 위해 더 세게 반응하는 거죠. 마음속에는 내가 지면 안 돼, 이 사람에게 우습게 보이면 안 돼라는 불안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말을 세게 하거나 반박하면 곧바로 방어 본능이 작동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피로의 누적입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피곤하면 감정 조절 능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평소 같으면 넘길 수 있는 일도 스트레스가 가득한 날엔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화를 내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상처가 재경험되는 경우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과거의 아픈 기억과 비슷한 패턴으로 다가올 때 그때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며 분노로 폭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무시하는 듯한 말투를 쓸 때 과거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떠오르며 지금보다 더 크게 화가 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과정도 사실 꽤나 복잡합니다.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몇 단계의 감정 흐름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어떤 자극을 받습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 또는 표정에서 불쾌함을 느끼죠. 두 번째,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건 나를 얕잡아 보는 말이야 라고 해석합니다. 세 번째, 방어 본능이 작동합니다. 상대에게 지지 않으려고 더 강한 말과 행동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를 내며 그 상황을 통제하려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 내가 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잠시 안정을 얻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 대부분은 후회합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괜히 분위기를 망쳤네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다시 이 같은 상황이 오면 또 화를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방식 외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처음엔 주변이 조용히 맞춰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점점 고립됩니다.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끼고 점점 멀어지죠. 말수가 줄고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면 그 사람은 더 외롭고 더 날카로워집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해도 감정 조절을 못하면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기회도 줄어들고 자신의 삶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왜 또 화를 냈을까 하는 자책이 반복되면서 자신을 싫어하게 되고 그 마음은 다시 공격성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악순환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화를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가 났을 때 먼저 자신의 감정을 살핍니다. 무작정 반응하지 않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지? 하고 먼저 들여다보는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나는 그 말이 좀 서운했어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도 방어적이지 않게 반응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안정감이 관계에서도 신뢰로 이어집니다. 중년 이후,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서 분노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성격이 변했다기보다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감정들이 겹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첫 번째는 상실감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는 독립하고 사회적인 위치가 예전만 못하게 되면서 허탈감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 감정은 자존감을 건드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가족 내에서 노인 취급을 받는다고 느낄 때 또는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질 때 그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불편과 만성적인 통증입니다. 몸이 아프면 예민해집니다. 잠을 잘 못 자고 통증이 쌓이면 감정도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짜증이나 분노가 쉽게 표출됩니다. 네 번째는 과거에 풀리지 않은 감정들입니다. 억울했던 기억, 참았던 분노들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다시 떠오르며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분노는 단순히 화를 잘 낸다기보다는 지금껏 살아온 삶에서 미처 정리되지 못한 감정들이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건강하게 마주하고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화를 참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몸과 마음의 병이 됩니다. 억눌린 감정은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우울과 무기력으로 바뀌어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듭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대할 때 무조건 맞서 싸우는 것도 무작정 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나 자신의 감정선도 지켜야 합니다. 가능한 한 침착하게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일정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사실 속마음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화는 감정의 끝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보단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세상에는 화보다 더 깊고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조금씩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 화를 내는 원인, 화를 내는 심리적 과정, 화를 잘 내게 되면 잃게 되는 게 무엇인지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공감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